장례식장에 국화꽃 향기가 가득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복은 아직 눈물로 젖어 있었고 수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이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남편 강민준이 테이블 위로 서류를 던졌습니다. 장인어른 빚 때문에 우리 회사도 끝장날 판이야. 조용하던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아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 황정숙은 수아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금팔찌를 강제로 잡아당겼습니다. 20살 생일, 아버지가 직접 채워준 그 팔찌였습니다. 이것도 내놔. 고리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손목에 새겨졌습니다. 공동 창업자 도영찬이 서류를 쏘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재산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공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지갑엔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그 여자가 민준이 목숨 걸고 유치하려던 200억 원 투자의 실제 결정권자였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컨퍼런스홀 법조계 스타트업 투자 세미나가 열리던 오후였습니다. 단상 위에 이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31살. 영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 최대 공익법률재단 청솔재단에서 법무이사로 일하는 그녀였지만 그날 청중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아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친구 한미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수아는 살짝 웃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IT 스타트업 넥스트온 대표인데요.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36살. 반듯한 이목구비에 열정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법과 기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꿈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민주는 다정했고 성실했습니다.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있잖아요. 다들 평범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수아 씨가 재단 법무이사라는 거 알면 위축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겉으로는 평범한 집안 딸로 지내줄 수 있을까요?
수아의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철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 누가 뭐래도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이수아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수아야. 걱정 마세요, 아빠. 잠깐만 숨기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잠깐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하객 100명, 수아의 재단 동료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나흘이었습니다. 수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는데 잠깐이 언제까지인지 묻지 못했다는 것을. 귀국 후 수아는 청솔재단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8년간 쌓아온 커리어였습니다. 친구 한미래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자신을 지우는 게 사랑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균열은 결혼 1년차 가을부터였습니다. 넥스트온 창립 기념 행사에서 투자자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민준이 웃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황정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학벌도 없으니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면 되죠. 아무도 수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2달 뒤 런던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팀 파트너 자리 제안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낚아채 스피커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 아내는 가정에 충실할 겁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차 봄. 민준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주머니 안쪽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날짜는 민준이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좀 힘들어. 지금이라도 나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어디서 끝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차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병원 번호가 떴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아 씨 보호자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대. 같이 가자. 민준이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 내일 투자자 미팅 있어. 혼자 다녀와. 수아는 혼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벽 서울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 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법무비서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아는 혼자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이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새벽 6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워낙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당분간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수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관과 기계에 둘러싸인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어떠셔? 중환자실이야. 많이 위험해. 알았어. 나 미팅 끝나고 갈게. 뚝.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걷히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둘러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조문객은 없어? 아직 입원 중이야. 아, 그렇구나. 위로는 없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나 내일 계약건 있어서 먼저 갈게. 괜찮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떠나고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하루 동안 수아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지윤이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아 씨, 회장님이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요? 박지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물어볼 힘이 없었습니다. 긴 밤이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박지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 씨,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아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느다란 눈을 떴습니다. 수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심전도가 평평한 선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거칠게 생긴 남자 셋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철수 씨한테 빌려준 돈 50억. 오늘 안에 갚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채를 쓸 이유가 없어요. 차용증 여기 있어요. 유가족이 다 갚아야 해.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창업 멤버들과 황정숙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도영찬이 민준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 이거 투자자들 귀에 들어가면 우리 끝이에요. 사채업자들은 1시간쯤 소란을 피우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넥스트온 대표 장인 사채 50억 못 갚고 급사.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인을 마친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 민준과 황정숙, 도영찬이 앉아 수아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여보, 우리 5년이잖아. 민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5년 동안 넌 뭐 했어?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황정숙이 수아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금팔찌를 낚아당겼습니다. 20살 생일, 아버지가 직접 채워준 팔찌였습니다. 고리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공증까지 다 준비했어. 재산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도장 찍어. 도영찬이 각서를 밀었습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50억 연대보증인으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위조였지만 수아는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이 각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 비밀번호 자정에 바뀐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지갑엔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빗속에서 수아는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눈물이 빗물에 섞였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지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타세요. 어떻게 여기를?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두셨어요. 수아는 봉투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강남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박지윤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민준의 금융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 70억 원이었습니다. 본인 명의 주식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창업 멤버들도 모르게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호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내연녀입니다. 결혼 2년 차부터입니다. 수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는 회장님이 고용하신 배우였습니다. 시댁 테스트용이었어요. 제가 직접 섭외했습니다. 연극이었어요? 네. 회장님이 3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박지윤이 낡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자신을 숨기라 했다. 이 남자는 내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없을 때 진실을 보여줘라. 그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 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혼도 예상하신 수순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황정숙이었습니다. 도영찬이 뒤를 따랐습니다. 팔찌를 돌려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황정숙이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조용히 사라져. 박지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죠. 강민준 씨 횡령 70억 증거, 공증 각서, 강요 녹취, 금팔찌 강탈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원하시면 오늘 바로 고발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황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영찬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황정숙과 도영찬이 나가고 회의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박지윤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수아 씨, 본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3년 전 청솔재단 전체 지분을 수아 씨 명의로 넘기셨습니다. 이미 이사장이세요.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양도인 이철수, 양수인 이수아.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박지윤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였습니다. 딸이 스스로 설 때까지 기다려라. 알고 있으면 기대게 된다. 수아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지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솔재단 산하 벤처투자법인 알고 계시죠? 그 법인이 넥스트온 시리즈B 최대 투자자입니다. 200억 규모예요. 익명으로 집행돼 있어서 민준 씨는 모릅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투자자예요? 네. 남편분이 목숨 걸고 붙잡으려는 그 투자자가 바로 수아 씨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낮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윤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단계 청솔 투자법인 명의로 넥스트온 투자 긍정 신호를 보냅니다. 민준 씨가 방심하도록요. 2단계 실사 과정에서 횡령 자금 흐름을 공식 문제 제기합니다. 3단계 투자 철회 소문을 흘려 다른 투자자들을 흔듭니다. 4단계 최종 심사 자리에 수아 씨가 직접 등장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합니다. 박지윤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전부 잃었어요. 회장님이 거리에서 저를 구해주셨죠. 이번 싸움은 저한테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이기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한미래가 수아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야, 너 눈빛 달라졌다. 이혼한 사람 같지 않은데. 수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아가 폭풍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청솔 투자법인 명의로 긍정 신호가 나갔습니다. 넥스트온 투자 검토 중 200억 규모. 민준의 핸드폰이 불타올랐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줄을 섰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유니콘 등극 눈앞. 민준은 들뜬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70억 원.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자금 흐름 중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증빙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료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일정 2주 연기합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솔 측이 넥스트온 투자 재검토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도 거절당했습니다. 도영찬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대로면 직원 월급도 못 줘요. 청솔만 믿어야 해. 바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본사로 오세요.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황정숙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PT 자료를 다듬으며 설레어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청솔 투자법인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민준, 황정숙, 도영찬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하얀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수아였습니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황정숙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도영찬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아는 흔들림 없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놀라셨나요? 전 며느리 얼굴 잊으신 줄 알았는데 박지윤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청솔재단 조직도 이사장 이수아, 이 회사 주인이 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법인 최대 출자자도 저예요. 남편분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그 투자자, 바로 접니다. 민준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넌 그냥 집에 있던, 네, 밥하고 청소하던 사람이요. 박지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횡령 70억, 허위 실적, 검찰 고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투자 오늘부로 전면 철회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수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목덜미의 흉터를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몇 시간 만에 이혼 서류 던지신 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법정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준, 횡령 및 배임 혐의.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황정숙은 방청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영찬은 이미 다른 회사로 떠난 뒤였습니다. 수아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아는 청솔재단 이사장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명패에 이수아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윤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후련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1년 뒤 청솔재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법률 지원, 이혼 여성 자립 프로그램, 아버지 이름을 딴 이철수 장학 사업이었습니다. 재단 현판 아래 아버지의 대형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개소식 날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 하지 못한 말을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무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딸을 지킬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셨죠.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래가 맨 앞줄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졌습니다. 20살 여학생이 상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혼 가정 출신으로 대학을 포기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구하는 기분이라고. 봄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 금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매장에서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다시 찾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이제 알아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청솔재단 이사장 이수아, 그리고 아빠 딸 이수아. 당당하게 살게요. 입구에서 박지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래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